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애프터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홍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홍승현 기자,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나요? 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재해 현장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 코너에서 매일 짚어보고 있었는데요. 이번 주는 이 코너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어떤 이야기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산불로 삶의 터전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화재 발생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이재민들이 연수원이나 대피소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내용 먼저 확인하시죠. 76살 김근남 씨는 지난 4일 발생한 산불로 50여 년 동안 살아온 집을 한순간 잃었습니다. 수련원에서 이재민 생활을 이어온 지 벌써 20여일째. 끼니를 해결하고 몸을 뉘어 잘 곳이 있어도 예전 집만 못합니다. 융자라도 내 싸게 해준다 해도 그걸 갚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이 70, 80에 뭘 가서 벌어서 갚겠어. 내 쓰기도 용돈 조금씩 자식들한테 받아서 쓰고 이러는 게. 어춘아 씨도 집으로 돌아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을에 임시 조립주택이 설치된다곤 하지만 상하수도와 전기 등 기반 조성에 시간이 걸려 이달 말이나 입주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집이 1, 2년에 되지 않는다는 게 100%잖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그 컨테이너 안에서 명이 짧은 사람은 뭐 참 죽는 거는 순서가 없다고 하잖아. 죽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내 집에 들어가기 전에도. 네, 관련 보도 내용 보고 오셨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아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김선아 기자, 현장은 좀 어땠나요? 네, 이재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난 1일 속초에 있는 서울시 공무원 수련원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고성군 토성면 용촌 1, 2 주민들을 만났는데요. 다들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련원에는 고령의 이재민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다 가만히 있으면 산불이 났던 그때 그 순간이 떠오른다며 산불 이후 기억력도 많이 떨어진 것 같다고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용촌 1, 2 주민들은 이달 말 임시 조립주택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임시 조립주택은 현재 2년 동안 살 수 있는데 이재민들은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재민들은 정부에서 최대 6천만 원을 빌려준다곤 하지만 이마저도 빚 아니냐며 7, 80대 노인들이 빚내서 집을 지을 수 있겠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수련원을 간 전날 국민들이 모은 성금이 이들의 통장으로 입금됐는데요. 이재민들 사이에서는 이제 더 이상 성금 지원은 없을 수도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어 걱정이 많아 보였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수련원 옆에는 LH 속초 연수원이 있는데요. 거기선 이재민들을 위한 LH 전세 임대주택 지원팀이 꾸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고성 주민 10여 명이 와서 속초에 있는 전세 임대주택을 계약하고 있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입주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재민들은 그곳에서 앞으로 2년을 거주하게 됩니다. 그날 계약한 이재민 중 한 명은 전세 임대주택을 직접 가서 봤는데 청소 상태나 시설이 불량했지만 지금 찬물 더움을 가릴 때냐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재민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는 한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었습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이 지난달 산불 현장을 방문해서 이재민들에게 사과는 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한전이 책임질지는 나온 게 없다는 건데요. 이 한전의 대책과 정부의 지원에 대해 이재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네, 김선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 기자, 주거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해서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주거 지원안은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지금 주거 지원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강원 산불 피해 종합 계획을 이제 확정을 했는데요. 당연히 좀 주거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됐습니다. 조립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는 늦어도 이제 5월 안에는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립주택에 들어가지 않는 나머지 이재민에 대해서는 LH 임대주택 등을 좀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조립주택이 들어갈 토지의 평탄 작업이라든지 배수로, 전기, 가스 등에 대한 기반 조성 작업 중에 있는데요. 5월 중순까지는 마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조립주택에 대한 문제가 좀 제기되고 있다면서요? 네, 지금 임시 거주 시설로 지원될 조립주택은 네. 약 24제곱미터, 방이랑 거실, 주방을 갖추고 있는 한 7평 정도 규모로 지금 지원이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7평이라는 게 혼자 살기에도 조금 좁는데 이게 네. 아무리 임시주택이라지만 너무 비좁은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2일에 도의회에서도 좀 지적이 됐는데요. 네. 도의회 산불 피해 특별 재난 지역 복구 대책 추진 특별위원회가 조금 더 세심한 복구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임시주택을 좀 더 살기 편하게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그래도 좀 일각에서는 이렇게 복구 단계에서부터 임시주택 사업이 논의된 게 이번이 최초이기도 하고 일단은 급한 불부터 좀 꺼야 되는 거 아니냐. 당장 이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편하게 몸 놓일 공간은 있어야 하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불가피하다. 이런 주장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루빨리 이재민들이 좀 안정을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산불이 나면서 이재민들은 정말 옷까지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이제 급하게 대피를 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있던 귀중품이나 현금 등은 전부 잿더미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역에 노령자가 많다 보니까 집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좀 상당히 많았습니다. 과연 이런 경우에 이제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건지 저희 보도에서 좀 주민들 이야기를 전해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옛날에 할아버지 제사 모시던 게 다 있었고요. 옛날에는 어른들 쓰던 그 대리비도 있고 인도도 있고 맷돌도 있고 다 있었죠. 그것도 궁금하고요. 누가 와서 얘기를 좀 해줬으면은 마음이 좀 풀리겠는데. 두고 오는 게 어마어마하죠. 그럼요. 옷에서부터 낚시 도구에서부터 저런 용기계부터 없는 게 없이 다 갖춰놓고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조선시대 때 저희가 여기서 16대 500년째 살고 있는 집인데 우선 조선 시절에 저희 조상님들이 과거 시험 보러 공부하셨던 사서 삼경 고서 몽땅 탔죠. 이걸 신고한다고 다 주겠어라는 것보다도 그래도 좀 몇 푼 줄라나 하는 이런 조그만 희망. 네, 정말 귀중품 현금에 오래된 갑옷까지 불에 탔다고 생각하니까 정말로 절망스러울 것 같은데 보상의 절차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좀 안타깝게도 우선 좀 개인 소지품 등은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좀 보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돌반지나 결혼반지 이런 귀중품은 안타깝게도 좀 불에 녹아서 찾기조차 어렵고요. 현금은 좀 다릅니다. 한국은행이 산불 피해민들을 위해서 지폐의 일부나 또 전부가 재로 변했을 경우에 그 재의 상태에 따라서 교환 가능 여부를 좀 판단하기로 한 건데요. 특별 감별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내용 들어보시죠. 이제 이번에 또 산불로 피해가 또 많으시기 때문에 요청을 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적인 감정을 조폐공사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별 자체가 힘들지만 이게 그래도 돈으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 그 재랑 이제 이런 화폐 부분을 다 모아서 그 조폐공사에 이제 직접 전달해 드리고 그쪽에서 이제 감정을 해 주시면 그 결과에 맞춰서 이제 교환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불에 탄 이 돈 조각을 가지고 가면 보상을 좀 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좀 돈을 주우려고 하거나 금고에 있는 돈을 억지로 빼내려거나 하면 이제 좀 더 손상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무리하지 말고 이런 경우에 소형 금고나 지갑을 그대로 이제 가져가면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훼손된 돈이다 보니까 전액 보상은 좀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기관마다 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모쪼록 이재민들이 조금이나마 재산을 좀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이번에는 불로 잿더미가 된 사업장의 이야기입니다. 사업장들이 이제 불에 타면서 정말 기본 도구부터 전부 다 다시 이제 만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난 4일 발생한 산불로 속초의 한 폐차장이 전부 불에 탔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공구부터 불에 녹아내린 폐차 압축기기까지 사업자는 결국 시설 복구를 위해 또다시 빚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뭐 자꾸 대출 얘기만 하면은 그 어쩌자는 거예요. 2번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차라리 기본적인 이자를 제가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기존에도 대출 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 또 대출을 낸다. 그럼 이중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업장 주인은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저리대출 역시 결국은 빚더미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제가 잘못해서 이게 불을 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게 어쨌든 재난적인 차원이라고 말만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이자를 좀 보존을 했지 다 탕감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관련 보도 내용 보고 오셨는데요.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지영 기자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대책도 시급하지만 당장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도 문제입니다. 이 취재진이 만난 산불 피해 사업자는 현재 사업을 위해 기존에 대출한 금액 가운데 이제 절반 정도 갚았는데 이번 산불로 사업장 내부 집기류와 이 판매 가치가 있던 차량 부품들이 모두 훼손되면서 갑자기 15억을 추가로 대출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저리대출도 결국에는 나중에 빚더미에 불과하다는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이 사업자는 현재 사업을 위한 자금 확보가 어려워서 집까지 매물로 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상황은 어렵지만 폐차장 영업 재개를 위해서 차량도 다시 받기 시작했고 직원도 4명가량 채용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산불 피해 시설이 많고 철거량이 많아서 피해 복구 속도가 지지부진해서 아직까지 정상 영업은 어렵습니다. 그래도 영업은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비 4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지게차 2대와 기본적인 공구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뜻밖의 갑작스러운 큰 지출이 생기면서 사업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강원도는 이렇게 산불 피해 사업자를 위해서 저리 용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중소기업을 위해서 이 강원도 차원에서 운영하는 특수 목적 자금 금리를 조정하고 은행 자금으로 운영되는 이 경영 안정 자금과 경쟁력 강화 자금은 대출 상환 기간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영업 중단 등 산불로 인한 2차 피해가 커지고 있어서 산불 피해 사업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네, 노지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 기자, 사업장의 피해도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장 입장에서 사실상 올해 장사는 못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관광객이 몰리기 시작할 때인 봄에 이런 산불이 나면서 성수기를 놓친 그런 매출 타격도 굉장히 클 전망입니다. 아무리 저금리 대출이다 해도 빚을 또 쌓아야 한다는 그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피해 사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좀 계속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그렇군요. 방금 전 노지영 기자와 짚어본 것처럼 소상공인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면 무이자 대출이 좀 어렵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요. 네. 소상공인이 중소기업 안에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소기업 안에서도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기업을 소상공인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인터뷰 내용에서도 보셨듯이 폐차장 주인분도 소상공인이 아니라 중소기업으로 좀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도가 지원하는 무이자 대출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에서 들으셨듯이 좀 아무리 저금리여도 또 대출을 쌓는다는 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도에서 이런 중소기업을 위해서 대출 상환 기간을 좀 연장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주민 입장에서 또 당장 살 길이 막막한 그런 피해 주민은 다각적인 자금 지원 대책이 좀 더 절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사업장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책들이 실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산불 피해를 입은 가축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산불로 약 4만 마리의 가축 피해를 입었는데요. 네. 살아있다고 해도 그 가축이 화상을 입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로 생산성이 저하됐다고 이제 호소하는 농가들이 많았습니다. 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우리 닭이 있어야만이 영업을 하는데 그게 뭐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고 그 병아리에서부터 그 쓸 수 있는 저기가 한 3개월 이상을 소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게 언제 지금 뭐 이 시점에 된다고 그래도 뭐 7, 8월인데 처음에 뭐 피해 조사에 간 것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제가 답답해서
속초에서 오리 음식점을 운영하는 홍승환 씨입니다. 이달 초 발생한 산불로 300마리 정도를 사육하던 오리 농장이 전소하다시피 했습니다. 고성에서 소를 키워온 함영순 씨도 산불 피해 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놀래가지고 병 날까봐 걱정이지. 지금은 우리가 애타게 지금 집만 가지고 애타게 자꾸 이러는데 하나도 없다고 저리는 우리 애가 타서 죽겠어. 새끼도 못 갖고 이럴까봐 걱정이요. 손은 다 돈인데 그게. 네, 정말 착잡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좀 보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우선 이제 완전히 가축이 죽은 경우에 그런 경우는 좀 보전책이 그래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농림식품부는 우선 가축을 사오는 데 드는 비용을 자부담은 한 20%만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축산 농가가 생계 유지를 위해서 다시 좀 농업을 정비를 하도록 좀 지원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제 재해보험을 들지 않은 소규모 농가인데요. 무허가 축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취재진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 이런 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강원도의 축산 정책 담당과를 만났는데 무허가 시설이라 할지라도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좀 최대한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소 같은 경우 이제 뭐 생산성이 낮아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치료 외에는 대책 마련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부상에 대해서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무상 치료를 진행하고 있지만 입증하기 어려운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좀 보상이 쉽지 않습니다. 네, 홍승환 기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애프터 서비스에서는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 코너 특집으로 산불 피해 이후에 실질적으로 피해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홍승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